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입니다. 제가 오늘은 10,000명 구독자 기념 Q&A를 진행해보려고 카메라 앞에 섰고요. 사실은 그 10,000명 구독자가 된 지는 조금 됐어요. 제가 첫 영상 올리고 일주일 만에 딱 10,000명 구독자를 달성해서 그때부터 계속 질문들을 차곡차곡 모아두기는 했는데 계속 미루는 바람에 현재 구독자 수는 25,000분이 저를 구독하고 계시고요. 30,000명이 되기 전에 빨리 이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SNS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한 구독자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뭔가 기본적인 질문들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뭔가 새로 유입되신 분들이 많으신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기소개 먼저 드려야겠죠? 제 이름은 홍미래고요. 유튜브 채널명이랑 똑같은 미래입니다. 나이! 제 나이는 03년생, 올해로 23살이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나이에 대해서 답장을 하면 가끔씩 놀라시더라고요. 언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사실 제 나이로 안 보인지는 제가 한 중학생 때부터 제 나이로 안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별 생각 없고요. 편하게 놀라셔도 됩니다. 전공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제 전공은 실용무용입니다. 저를 인스타에서 오랫동안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춤 영상도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보관을 해둔 상태고 그거에 딸려오는 질문으로 이제 춤은 안 추시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아예 안 춘다고 선언을 하진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추지 않고 있습니다. MBTI, 제 MBTI는 ENFP입니다. MBTI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카메라 앞에 서는 제가 ENFP처럼 보이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로. 본격적으로 Q&A 답변을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남자친구 관련된 질문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빠랑은 한 2년 정도는 더 만나봐야 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난 지 거의 2년하고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찐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교포 스타일의 남자를 진짜 좋아해요. 교포 스타일. 약간 섹시 감자상? 외적인 이상형은 그런 느낌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내적인 이상형이 저는 중요하거든요. 덤덤하고 무던한 사람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캐릭터 있나요? 저는 오빠주 오빠바주주 오빠주 우사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헬로키티랑 요즘에는 베이비 코코앤너츠라는 원숭이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자주 구매하는 브랜드, 의류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원래는 그 브랜드가 좋아서 산다기보다는 옷이 예쁘면 여기서 사고 저쪽에 옷이 예쁘면 저기서 사고 이런 편이었는데 베이비 메탈 클럽은 거기에 나오는 신제품도 항상 기다려지고 뭔가 자주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 쇼핑하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웬만하면 인터넷 쇼핑몰을 써요. 29cm, 무신사, EQL, 그리고 쉬인, 테무도 가끔 이용하고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도 가끔 이용하고 그리고 번개장터에서 빈티지 물건 많이 사고 후르츠 패밀리에서도 빈티지 물건 가끔씩 사고 그러는 편입니다. 오프라인 샵은 제가 빈티지 샵을 자주 가는데 합정에 있는 아이디 빈티지랑 그리고 상수에 있는 팝걸 빈티지 그리고 홍대에 있는 바이러스 빈티지를 제일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갸루 스타일이 좋았나요? 추구미 연대기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고등학교 때로 한번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추구미가 킴카다시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썹도 엄청 진하게 그리고 아치형에다가 화장도 여기까지 막 섀도우 검은색 거 막 이렇게 칠하면서 바르고 한창 그때 갈웜 역병이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저랑 어울리지도 않는 컬러를 정말 많이 새빨갛게 칠하고 다녔었어요. 그때 사진 보면 좀 충격적이긴 한데 아무튼 그랬었지만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면서 뭔가 청순한 스타일에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도 검게 염색하고 그리고 이제 오프숄더 같은 거 니트 오프숄더 아이보리 컬러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화장도 메이크업도 엄청 청순하게 했었는데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 코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코 수술을 하고 부목을 떼면 부목되고 일주일 후에는 화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총 2주가 소요가 되는 거죠. 수술하고 일주일 뒤에 부목되고 일주일 뒤에는 화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한참 잠깐 유행했던 게 갸루 메이크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 속눈썹도 그렇게 화려한 속눈썹이 원래 많았으니 그러면 한번 갸루 메이크업을 해보자 하고 집에서 혼자서 나갈 것도 아닌데 그냥 뚱땅뚱땅 갸루 메이크업을 합니다. 근데 어랍쇼? 이게 너무 내 스타일이고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틱톡을 올려요. 틱톡을 찍어서 올렸더니 조회수가 뿜! 좋아요가 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셀카도 인스타그램에 올리니까 갑자기 이제 주변 분들은 당황을 하셨죠. 근데 또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는 성격이어가지고 아무튼 막 난리가 났었지.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춤을 추기 위해서 옷 같은 거는 이제 춤을 출 때 편한 옷을 사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도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이런 옷들은 포기를 하고 스냅백 뒤집어 쓰고 막 바지 엄청 큰 카고 팬츠 입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을 더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원하던, 제가 가지고 싶던, 제가 입고 싶었던 옷들을 막 구매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옷들? 아마 그때부터 갸루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막 완전 오지 갸루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붙이는 게 한국 갸루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또 그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갸루가 아니고 맞고에 그거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눈치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 자체가 약간 갸루로 지금 다져져 있기 때문에 무슨 메이크업을 하든 내가 다 갸루같이 보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뻔뻔하게 살라고요. 일주일에 응가 몇 번 써야 돼요? 하루에 2번씩. 여행 가고 싶은 나라 브이로그도 궁금해요. 저는 여행 가고 싶은 나라는 상해가 요즘 너무 재밌어 보여요. 상해 여행을 꼭 가고 싶고 여행 브이로그는 제가 5월 둘째 주쯤에 도쿄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브이로그를 제가 말아오도록 할게요. 자신감의 원천이 뭔가요? 저도 언니처럼 예쁜 옷 눈치 안 보고 입고 싶어요.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하면 저는 좀 뻔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원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과하게 입고 다니고 과하게 하고 다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면역이 생긴 것 같아요. 만약에 지하철을 탔어. 그런데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아저씨들이 이게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길게 쳐다보는 거는 노화가 옴으로써 한번 쳐다보고 말라 그랬어. 근데 반응 속도가 느려서 조금 더 쳐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저씨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도 똑같이 이렇게 쳐다본답니다. 어느 적정선까지 넘어가면서 꾸미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안 쳐다봐요. 세계 말종 패션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오히려 안 쳐다보고 꼬라보시는 분들도 위기감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는 똑같이 쳐다봐 드립니다. 무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짤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왕이 지나가면 다 쳐다보는 법이다. 영상 편집 뭐로 하냐? 카메라 뭐예요? 라는 질문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지금 카메라는 소니의 GV-1F를 쓰고 있고 그리고 편집은 캡컷 프로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캡컷은 지금 PC 버전도 있어가지고 컴퓨터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포토샵이나 편집에 욕심이 생기면 프리미어로 갈아탈 생각이긴 해요. 근데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3배 정도 가까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캡컷으로 진행을 하고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 거면 그때 프리미어를 결제하려고 합니다. 꾸민비 한 달에 얼마 쓰시는지. 꾸민비? 뭐 화장품, 뭐 머리 하는 거, 뭐 옷 사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는 좀 뭐에 얼마를 썼고 이거를 좀 생각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뭐 한 달에 30만 원? 3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옷에 돈을 많이 쓰나?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무튼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언니를 꼭 자만추하고 싶은데 하이디라오 어디 지점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지적인 이미지를 위해 안경을 끼고 왔고요.
뭐부터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서울에 있는 하이디라오는 한 군데 빼고 다 가봤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자면 홍탕 기준 매운 단계로 내려갈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영등포가 정말 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홍대점이 맵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이또이한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저는 위치상 영등포랑 홍대를 제일 많이 가는데 홍대점을 요즘은 자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영등포보다는. 근데 영등포의 장점, 주말에도 캐치 테이블 예약이 가능하다. 홍대는 평일에만 가능하고 주말에는 캐치 테이블이 아예 막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영등포도 사람 많은데 왜 걔네들은 열어놓고 홍대는 안 열어놓는지 모르겠어요. 단발이나 흑발할 생각 있는지. 구독자 10만 명 달성하면 뭐 하실 건가요? 팬미업 의사 있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팬미팅 같은 거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길에서 마주치는 분들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뭔가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고 이제 어쨌든 나도 일행이 있고 그쪽도 일행이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점점 달나요? 막 이러면서 인사하고 이제 빠이빠이를 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지나가다가 만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조금 더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사실 뭐 1대1 식사 데이트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역캠도 아니고 그래서 팬미팅 같은 거에서 만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죠. 그래서 꼭 10만 명이 되지 않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주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래놓고서 오는 사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오빠 그리고 뭐 내 친구 2명 막 이렇게 해서 5명밖에 안 모이면 하이디라고 가면 되겠네요. 애니 추천. 애니 추천은 저는 좀 딥하고 슬픈 애니는 안 봐요. 그래서 에피소드 형식으로 진행되는 애니들을 좋아하는데 은혼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사이키쿠스오의 재난 좋아하고 극주부도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그냥 이제 다른 평범한 사람들도 봤던 뭐 진격의 거인, 뭐 체인소맨, 뭐 귀멸의 칼라 이런 것도 다 보기는 했어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전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못 참는 성격이라서.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있나요? 저는 그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모던 패밀리라는 드라마를 진짜 좋아해요. 거기에 있는 글로리아 여사님이 저희 엄마랑 스타일이 살짝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재밌게 봤고 좀 저는 이렇게 막 울게 만들고 막 화나게 만들고 이러는 드라마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뭐 내가 굳이 인생에서 느껴야 될 감정들을 드라마를 보면서까지 또 느껴야 되나 싶기도 해서 그래서 막 하하호호 웃는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던 패밀리가 진짜 뇌 빼고 보기에 최적화된 드라마입니다. 제 인생 드라마고 그리고 두 번째 넷플릭스에 있는 브루클린 99이라는 드라마를 진짜 좋아해요. 제가 진짜 그거는 중학생 때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냥 틀어놨었거든요. 그리고 영화는 사실 좋아하는 영화가 별로 없어요. 사진 잘 찍는 법, 보정 방법도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사진을 잘 찍기보다는 보정을 잘하는 편이에요. 미대 나온 것도 아닌데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보정을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아주 인체 구조에 대해서 아주 빠삭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셀카도 예쁘게 찍고 보정에도 무슨 방법이 있는 거냐 라고 해주시는데 제 얼굴에 이해도가 높은 거고 사진은 사실 그렇게 막 사진빨이 잘 받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러겠죠? 아마도? 그래야 될 텐데 이만큼만 나와줬으면 너무너무 땡큐 했을 텐데 첫 영상에도 말했듯이 그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정을 무조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추천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거는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려면 제가 한번 정리를 짜르르륵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가르쳐주세요. 저는 보카로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관련된 질문들도 진짜 많았어요. 뭐 어디를 고쳤냐? 얼마 주고 했냐? 근데 제가 이런 성형에 관한 질문들은 대답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성형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어디서 했냐는 질문이 많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의료법 위반 때문에 얘기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어. 내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수술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고치고 나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위치만 알려드린다면 눈, 코, 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빅사이즈 직경 렌즈 추천?
추천이거든요. 왜냐면 자연스러운 렌즈 추천, 뭐 평범한 렌즈 추천 이런 건 진짜 많은데 빅 사이즈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렌즈들은 다 광고 모델이 나 초등학생 때 얼짱 시대에 나왔던 그런 분들이니까 엄청 오래됐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이제 제가 렌즈미 매직 플라워 브라운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게 점점 단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장에 따라서 파는 데가 있고 안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다. 나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영입해가지고 얼른 이 수요를 만들어야지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렌즈미 매직 플라워 브라운을 꼭 한번 껴주시고요. 오늘 낀 거는 램블링 빅퓨어블 그레이, 빅퓨어블 애쉬 브라운인가? 애쉬 베이지. 이제 13.8부터 14점 이상까지의 렌즈들을 마구마구 구매를 해서 한번 후기를 남겨보는 영상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좀 어쨌든 한국에 흔하지 않은 직경 사이즈여가지고 일본 여행 가서도 일단 여러 개를 모아볼 텐데 최대한 한국에 있는 렌즈 브랜드들 위주로 한번 추려서 제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도수가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본인은 시력이 괜찮아서 렌즈 껴본 적이 없는데 제 눈 보고 꼭 끼고 싶어지셨대요. 저는 정말 놀랍게도 눈이 좋습니다. 눈이 좋은데 단지 그냥 외적인 이유 때문에 렌즈를 끼는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언니 그렇게 오랫동안 렌즈 끼면 눈 안 아파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근데 제가 좀 타고나기를 강철 눈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또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최대 이틀 넘게 껴본 적도 있고 사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슨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하고 싶은 유튜브 컨텐츠 뭐 있어요? 일단은 여행 브이로그 계획이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템, 그리고 세 번째는 렌즈 추천, 직경이 큰 렌즈 추천을 하고 싶고 저 고민 상담도 하려고 고민들 다 받아뒀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가지고 그냥 고민 들은 사람 됐거든요. 그래서 얼른 고민 상담도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존감 회복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런 질문 받기 전부터 되게 많이들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그렇게 물어봐 주셨겠죠?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저도 외모정병이라는 게 존재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눈, 코, 입도 다 뜯어 고치고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도 아예 자존감이 막 높고 아예 외모정병이 없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남도 나를 그렇게 봐준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웬만한 외모 컴플렉스는 남한테 얘기 안 하거든요. 나 새끼손가락이 너무 짧아. 이건 컴플렉스 아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새끼손가락이 너무 짧아. 이거 봐봐. 이러면은 별 생각 없다 사람도 진짜 짧네? 이래서 계속 새끼손가락만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새끼손가락 진짜 짧죠? 일단은 본인이 본인을 먼저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귀엽지 않은 날에도 요즘 내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졌다 하면 귀엽지 않은 날에도 거울을 딱 보고 이거 누구야? 이 요정 누구야? 왜 이렇게 귀여워?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뭐야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말로 내뱉는 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목도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 거울을 보고 당신을 귀여워하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나한테 와. 마라탕에 꼭 넣는 재료는 건두부 무조건 넣습니다. 팽이버섯 무조건 넣습니다. 그리고 실곤약도 넣을 때 있고 감자 넣을 때도 있고 소고기는 무조건 넣습니다. 저는 건두부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거의 건두부만 산을 쌓아놓고 먹어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뭘 먹고 그렇게 예쁘냐라는 얘기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사랑을 이렇게 먹고 그리고 저희 엄마의 자본이 살짝은 아니고 좀 많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희 엄마의 자본, 엄마의 등골도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이렇게 예쁜 얼굴이 이렇게 귀여운 얼굴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땡큐. 질문도 아닌데 궁금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사랑한다고 다들 그렇게 질문 주셨더라고요. 귀여워가지고. 저도 정말 많이 사랑하고요. 저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제 구독자, 제 팔로워들한테 고마운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일개 학생이고 마음으로는 막 다 해주고 싶어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위로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제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응원해주시는 분도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다 제가 챙겨드릴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취미생활이지만 뭔가 사명감이 생긴 느낌? 제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구독냉이들이 스타터팩으로 존재해줬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Q&A, 뭐 100만 Q&A 할 때까지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그때까지 예쁘게 봐주시고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만만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